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법령 문제 복습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중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보고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4개 공인중개사법 벌칙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아파트도 7억에 올려라. 옆에 아파트는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에 올려놨냐. 이렇게 협박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가짜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는 거. 주로 허위 매물은 높게 올린다고 했습니까? 낮게 올린다고 했습니까? 낮게 올리죠. 높게 올리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굳이 높게 올리면 연락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올리면, 낚시 매물 올리면, 미끼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표시 광고하면서 중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는 경우,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이 뭡니까?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만 연락처는 광고할 때는 연락처 적어야 되는데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 했죠?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인터넷으로 하면 이기에 5가지 외에, 이 5가지 외에 인터넷으로 하면 5가지를 더 적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종갓집 형님입니다. 테스 형이 아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대상물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토지인지 상가인지,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광고해야 되고요. 광고할 때 여기에다가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또한 건축물인 경우 여기에다가 8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했죠. 8가지.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8가지를 더 광고를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나요? 25번에 밑에 나오잖아요. 소면, 종가형.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가지를 광고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광고를 해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따라서 1번은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은.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 법인들입니다. 법인. 법인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100만 원 과태료 없다고요. 비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뭐 닥터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가 때려요. 협회도 500만 원 이하가 때려죠. 거래정보사업자 다 법인이에요. 법인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X 3번. 그 다음에 3번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뭡니까?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아닌 것은 답은 미음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네요. 미음은 뭡니까?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 가격을 낮게 올리는 것, 사실과 다르게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것, 허위 매물 올리는 것 얼마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예, 답은 2번입니다. 미음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나머지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게 작년에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8월 21일부로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죠.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40번에 12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 밑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밑줄 한 번 더 치놓으시라고요. 밑줄 돼 있는데도 또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고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확인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 제가 아까 서식을 봤습니다만은 이거 어렵잖아요. 서식에 대한 거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한 난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기재한 난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영구임대주택 50년짜리 LH에 사는 게 있고요. 30년 국민임대주택이 있고요.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이 있어요. 이런 거 적는 난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인지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인지 여부 기재하는 난은 없어졌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주택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옛날에 15일 안에 신고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없고요. 4번은 맞습니다. 보수 지급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오늘 그 서식 1, 2, 3, 4 4개 있는데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거 교과서 한번 찾아봐야 돼. 이런 문제를 풀면서는 최소한 우리 서식은 교재 이게 있잖아요. 504페이지 있죠. 504, 503, 502 있잖아요. 서식 여러 개 이걸 문제 풀면서 한번 찾아나 봐야 돼요.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거는 뭐 1의 서식인지 2의 서식인지 이런 걸 안 적어놨는데요. 1, 2, 3, 4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1의 서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 494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494. 494에 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고요. 허가, 신고 구역 여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여부, 토지 투기 지역, 주택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구 이런 거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정 대상 지역 있다고 잘못 말했죠. 조정 대상 지역은 적는 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그라미 3번. 조정 대상 지역 적는 난 없다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구는 적는 난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적는 난은 없어요. 이런 걸 내면은 이거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식을 봐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런 게 보통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서식을 봐야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6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는 연락처도 적어야 되죠. 간판에는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 성명만 적으면 된다. 1번이 따라서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개업 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나요?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은 개공 등에 하는 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5개. 예금이 비결이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조선일보, 조선비제에서 해놓은 거 보니까 재난지원금 4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800만 원 벌었다. 이거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이야기인지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자영업자들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가 비결이 아니라 돈 벌려면 뭐가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예금이,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하니까 이자 1년에 연 1% 주더라고. 1%. 1,000만 원 맡기면 10만 원, 1억 맡기면 100만 원 주더라고. 1년에 100만 원. 그게 다 1년 후에 이자 소득세 또 뗀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예금이 비결입니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개업공개사 등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고요. 예금이 비결인데 답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닌 게 7번에 1번이죠.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죠. 그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뭐 공무원 투기하지 말라 했더니만 일반 국민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던데 그게 뭐냐면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저도 투기꾼들이 하는 오픈 채팅방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그런 게 조작하는 게. 우리 아파트도 이제 얼마 이상 1억도 올리자 뭐 이런 거 1,000명이 넘어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 그런 거 가격 조작하는 거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빨리 대답하라고 하더라고. 저보고도. 그래도 말 안 했더니만 강퇴시켜가지고 저는 못 보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오픈 채팅방. 누가 그 운영자가 따로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 데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격 담합에도 징역형에 처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천안 신불당동 이런 데가 지금 10억이 넘는데 아파트 30평대가 그렇게 넘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부동산 저한테 합격해가 수업 들어가지고 합격하신 분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서울에서 그냥 전세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 중개업소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1억 비싸게가 내놔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팔리면 세금 50% 내도 5천만 원 번 거잖아요. 1억 비싸게 팔았으면. 이번 달엔 2건밖에 못 해가지고 1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이제 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매물 싹쓸이가 싹 다 걷어들여버리면 다 사버리고 나면은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싼 게 거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1억씩 계속 일주일에 1억씩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요? 옛날에 천안이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지정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뭔가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그런 게 좀 심하기는 심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그래서 아파트가 투자 수익을 실현했으면 빨리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폭락을 한다면 아파트는 폭락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아까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다가구는 제가 아까 그 친구 사는 거 뭐 한 600, 연 7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월세가. 근데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가 물론 지금 서초구에 최고 비싼 게 월세 800만 원짜리도 있긴 있대요. 그런 거는 우리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연봉 8천만 원도 못 버는데 월세가 아파트 800만 원도 있더라고요. 서초구에.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월세 수입은 다가구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노후에 그 월세 받아 먹으려면 아파트보다는 다가구가 더 낫겠죠. 근데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려면 아파트가 물론 분양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7번에 1번이고 8번은 잘못된 것은 위헌에. 제가
첫 번째 주에 3월 첫 번째 주에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상가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조정사항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위원회 그 프린트 보고 좀 확인해 보시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 회장을 포함한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회는 협회 회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회 회장을 포함한다 이 말이 틀렸죠? 협회 회장하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협회 회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회장하는 동안 또 협회 회장도 연임도 가능하니까 그럼 6년 할 것 같으면 계속 협회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회장을 포함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회장하고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8번에 따라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농지법 작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요. 그 신설된 게 뭐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라고 하니까 세대원한테 처분한 거예요. 배우자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또 농사 안 지으면 또 처분 의무 기간 1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세대원한테 처분해버리면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작년 8월 달에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대하게 할 수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60세 이상으로서 농사 짓던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일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접하고 있는 시군의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게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3번은 개정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3번이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4번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5년. 5번. 이거 3번 빼고 동그라미 3번 빼고는 다 작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농지법. 5번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작년에 추가했다고요. 답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이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단분 형태로 합장, 단분이면 뭐예요? 봉분은 하나고 밑에 관만 2개 넣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라고 구멍 뚫어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 죽으면 또 부인하고 다시 같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살래. 부인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들은 거의 90% 이상이 또 산다고, 여자분들은 90% 왜 안 살아요? 이유가? 예?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여자분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다시는 저 인간하고는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지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